안녕하세요. 플레이디 아카데미 리더십 교육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플레이디 디지털 마케팅 3팀 윤언호 팀장입니다. 저는 팀워크 시너지를 위한 동기관리라는 주제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모사피엔스, 그 현생 인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약 10만 년 전 지구상에는 뭐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이 바로 이 호모사피엔스, 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 대비 다니엘 게치로스의 능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생존 비법은 바로 집단을 이루어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획득을 하는 거, 즉 팀의 개념이 있었던 거죠. 즉 팀워크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성장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것을 이제 어떤 인류의 생존 비결이자 바로 우리 DNA에 새겨진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은 개인보다 강하죠.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게 바로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A는 기획을 잘하지만 계획과 실행에 서툴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A 혼자서 일할 때는 1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반대로 또 B는 계획과 실행을 잘하지만 기획에 서툴어요. B 혼자서 일할 때도 1의 성과를 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A가 잘하는 기획에 집중하고 부족한 계획이라든지 실행을 다른 누군가가 지원해 준다면 A는 그 성과가 1 플러스 알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B가 잘하는 계획 그리고 실행에 집중하고 부족한 기획력을 누군가가 또 지원해 준다면 B의 성과는 1 플러스 A로 알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A와 B가 이제 팀을 이루면 팀의 성과는 2 플러스 알파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팀워크라는 거, 즉 1 플러스 1이 팀워크 시너지 효과가 그 곱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팀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구글이라는 어떤 검색 위주의 서비스, 포털 서비스와 그리고 유튜브라는 이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만났을 때 단순히 그 두 플랫폼의 단순 합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이 둘 간의 시너지로 엄청난 컨텐츠, 광고,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됐죠. 서비스 생태계가 조성이 됐는데, 이런 걸 볼 때, 어떤 팀에 있어서도 이 1 플러스 1이 이 곱절 이상의 효과를 내는 그런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팀 구성원의 수가 많아지면요, 오히려 결과에 대해서 각자의 노력이 얼마나 투여되는지 또 각자의 책임이 얼마나 분담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쭉 어떤 집단이 되면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거죠. 혼자 애쓰면 좀 손해보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각자의 몫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태만 발동, 즉 이걸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2보다 작아지는 오히려 나누기 알파 혹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역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즉 팀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링겔만 효과 이 차이를 만드는 것 플러스 알파가 되는 혹은 곱하기 알파가 되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혹은 이제 나누기 알파가 되는 이 링겔만 효과 이 둘 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목적 의식 바로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자원을 투여할지라도 목적 의식의 불분명함에 따라서 임하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공동의 성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룹이라는 또 개념이 있죠. 스터디 그룹, 운동 그룹. 이런 그룹은 어떤 저마다의 목표를 가진 개인들의 모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은 공통의 목표를 개개인의 저마다의 목표가 아닌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협업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레이스는 어떤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입니다. 공통의 목표를 팀이 공유한다 할지라도 팀원 개개인의 편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한 레이스 중에는 뭐 멘탈 케어가 필요한 팀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체력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업무 보완이라든지 금융 치료가 필요한 그런 다양한 개개인 간의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이라는 이름 하에 그 수정 불가능한 어떤 강한 목표 관리가 아닌 이런 개개인의 변수에 따라서 적용 가능하고 어, 변화 가능한 그런 유연한 목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는 크게 행동 목표와 의미 목표, 그리고 성과 목표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요. 행동 목표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팀원들 각자가 진행할 과업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하우로서의 개념. 또 의미 목표는 큰 방향성 아래 팀원들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행동 지침에 유연하게 더해질 수 있는 그런 Y라는 개념. 그리고 성과 목표는 이제 의미 목표의 창조성, 그리고 행동 목표의 구체성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률을 바라보는 이제 무엇, 즉 what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행동 목표를 예를 들자면 인당 평균 생산성 월 평균 1억 취급과 달성을 위해 팀원별 한 건 이상의 메인 클라이언트와 한 건 이상의 서브 클라이언트를 매달 운영한다. 뭐 이런 게 구체적인 행동 목표일 거고요. 의미 목표를 예를 들면 어, 좀 대승적인 관점에서 또 업의 소명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을 위한 그런 제반 업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동반 성장 마케팅 파트너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업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 성과 목표는 이제 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연 광고 대행 취급고 120억을 달성한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행동 목표와 성과 목표 차이 사이에서 항상 그 왜, why라는 의미 목표가 유출되기 쉽습니다. 행동 목표는, 그리고 성과 목표는 어떤 구체성을 띠기 때문에 그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의미 목표는 어떤 팀의 비전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핵심 가치처럼 추상적이면서 좀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하고 성과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그 의미를 상실했을 때 그럼 이제 작업의 노예나 숫자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면서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내가 왜 출근을 하고 있지? 이런 의문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뭐 우리 모든 그 근로자들의 궁극적인 질문, 왜 일하는가?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간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팀원을 함께 납득시키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팀 개개인에게 납득할 만한 행동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팀, 그리고 팀장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고유의 특색이 있습니다. 개인은 모두 각양각색의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역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특색은 다르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라 함은 그러한 특색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될 수 있는 또 다양한 특색을 지닌 팀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역량이 목표로 집결되는 상태를 말을 할 텐데요. 이상적인 팀워크라고 하면 그러한 또 다양한 특색을 지닌 팀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되 각자의 역량이 저마다 어떤 그런 세분화된 특색으로 융합되면서 팀의 목표를 향한 시너지가 되는 것. 각자의 특색이 강점이 되면서 공동의 시너지가 되는, 목표를 향한 시너지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팀워크일 것입니다. 그런 팀워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개인의 일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 그 동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개개인의 동기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이 싱크를 맞출 수 있도록, 이 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조율해 나가는 것. 그래서 팀원 각자 일하는 이유와 팀의 공통 목표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계속 조율하는 과정이 팀워크 모티베이션이라 생각을 합니다. 음, 동기부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동기부여는 내재적 또는 외재적 동기부여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톰 소여의 모험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톰 소여가 울페리 칠하기를 이렇게 이모로부터 그 벌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지루하고 벌로서의 행위가 아닌 굉장히 즐거운 행위, 너무도 신나는 그 즐거움을 유발하는 놀이이자 어떤 특권 행위로 둔갑을 지키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온 마을의 아이들이 선물을 갖다 주면서 대신하게 해줘 막 부탁을 하게 만드는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톰은 그는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게끔 내적 동기를 유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적 동기는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동기 유발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내재적 동기는 보람이라든지 성취감 같은 행동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와 조직에서는 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 뭐 급여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외재적 동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저희가 외재적 동기부여의 장단점을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나 그런 뭐 급여 같은 외재적 동기부여는 팀 단위에서 또 팀장으로서 이렇게 빈번하게 결정할 수 있는 요인도 아니고 또 목표 달성 이후에는 어떤 사후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에 집중한 그런 사전 대응이라든지 그런 밸런스 맞추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목표와 동기 사이에서 팀 개개인 간의 어떤 맞춤화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동 목표와 성과 목표 사이에 저희가 유실되기 쉬운 나 왜 일하고 있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라는 그런 Y라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방금 언급드린 동기부여에 있어서 내재적 동기부여와 외재적 동기부여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이제 어떤 이 Y라는 그런 의미 목표를 부여해 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팀원 개개인의 직급, 연차, 혹은 뭐 구체적으로는 급여에 대한 불만, 이직의 가능성, 뭐 조직에 대한 만족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의미 목표의 위치를 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니어급에서는 어, 그들이 왜 일하는지에 대한 의미 목표를 좀 행동 목표에 가깝도록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업무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의미 목표를 부여한다든지 내재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통한 성장이라든지 그를 통해 가지고 얻는 만족감, 일에 대한 소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된 의미를 목표를 제시해 줄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시니어급에서는 조금 더 성과적인 측면 그리고 인센티브적인 뭐 목표 달성을 통한 그런 외재적 동기부여, 뭐 인센티브나 급여에 대한 부분들,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더 이제 의미 목표를 좀 더 이동해서 맞춰서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뭐 이제 팀원 개개인의 의미적 목표가 건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그런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고 또 건강도가 불량할 경우에는 이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의미 목표를 좀 수정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미 목표가 그 이제 당사자, 팀원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팀원 개개인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미 목표에 대해서 이 목표가 그 책임감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혹은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혹은 이 일에 대한 의지로서 더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의미
목표를 제시해 줄지를 또 이렇게 조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 목표 Y의 어떤 공감대의 어떤 성공한 팀원 개개인들은 이제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 일을 꼭 내가 해야만 돼. 라는 그런 어떤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들 또는 이 일을 하고 싶다 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성장을 하겠다, 어떠한 것을 얻겠다라는 의지를 북돋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팀 내에 어떤 공통의 가치를 정립하고 이것들을 좀 캐치프레이저 해가지고 팀원들과 자주 이제 언급하고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그 어떤 이렇게 주지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회사에서의 일에서의 성장은 학습과 이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성장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학습 과정에서 오는 실수라든지 질문에 대한 내용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해 과정에서 오는 서로에 대한 관점, 그리고 오해, 또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이제 뭐 집중, 뭐 이렇게 자기의 리소스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면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었죠. 학습 섹션에서는 이제 실수와 질문을 아까 거론했는데 실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이제 면담을 하기도 하고 팀 미팅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수를 이제 학습의 과정으로 삼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개인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팀 차원에서의 어떤 검증 방식을 찾는 것을 이제 팀 단에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반복된 실수는 불신이 되지만 또 반복된 질문은 뭐 실력이 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이제 팀원들과 공유를 하면서 모르면 알 때까지 물어봐라. 배워가는 중이다라는 그런 음, 말씀도 또 저희가 인용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운이다. 노력이 진짜 실력이다. 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임하는 노력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이해 부분에서는 이제 관점이라든지 오해, 뭐 관점은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다. 서로 달라질 수 있는 시각 차이에 대해서 틀림과 다름을 항상 구별해서 상호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고요. 또 뭐 오해의 관점에서는 노력은 어필해야 제맛, 오해는 풀어야 제맛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어 봤었네요. 그래가지고 그날의 노력은 그날 어필하자. 팀장이 혹은 뭐 다른 동료가 알아서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은 꼭 어필을 하자. 그리고 그날 오해가 있었던 것들은 그날 풀자. 이런 식으로 팀원들과의 그런 또 이해관계를 같이 결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관점에서는 회복, 집중 주제가 있을 텐데 회복은 이제 스스로의 최상의 컨디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최상의 컨디션 회복안 마련 해가지고 업무 제1의 우선순위는 실적도 중요하고 그날의 뭐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항상 그 안정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스스로 지침 혹은 피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모티베이션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뭐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떻게 그런 걸 대응하는지에 대해 팀원들끼리 서로 의견도 공유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갈등 해소에 대해서도 서로 노하우라든지 그런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시간을 자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집중에 대해서는 열정은 남기고 흥분은 버리고 이제 성장이라는 거를 일으켰을 정도 어느 정도 능숙도가 쌓인 뭐 팀원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음, 이제 뭐 그 캠페인 KPI 맞춰가지고 셀프 뭐 옵티마이제이션 즉 캠페인 KPI 맞춰가지고 우리가 퍼포먼스 캠페인을 제작하는 것처럼 어떤 그 스스로의 장점을 타겟하고 단점을 필터하는 그런 액션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발상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 장점이나 단점을 모호하게 갖지 말고 언어화하거나 시각화해가지고 어, 남들한테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지화하자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처럼 뭐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동 목표 그리고 그 의미 목표, 뭐 성과 목표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를 통해서 동기부여함에 있어서는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말씀을 드렸고 이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 책임감, 뭐 할 수 있, 뭐 해야만 해, 그리고 자신감, 뭐 할 수 있어, 그리고 의지, 뭐 하고 싶어라는 그런 개개인의 건강도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맞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 그를 통해서 공감대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팀에서 가져가고 있는 어떤 공통의 그런 철학, 가치를 캐치프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음, 일단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고했던 서적들, 뭐 드라이브, 그리고 뭐 나인팀, 그리고 또 팀이라는 책 이 세 권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발췌하면서 저만의 경험을 함께 녹여서 본 그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더십 교육이라는 부분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팀장을 저도 몇 년째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과제들인 것 같은데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어떤 공감대라든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컨텐츠를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